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ዣ크 데리다의 환대, 오스피탈리테 환대, 여기 적환대라는 걸 또 써놨는데 이것은 오스티피탈리테 이거는 그 데리다가 만든 그 신조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대와 적환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리다의 그 환대 계열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리다의 해체와 환대는 시기적으로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 보이지만 전기에는 주로 해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환대라는 그 윤리적 실천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철학적 본질에서는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다. 해체가 텍스트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작업이라면 환대는 주체의 중심을 타자에게 내어주는 윤리적 실천이다. 그 데리다는 환대는 해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hospitalité c'est la déconstruction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데리다는 환대가 해체라고 얘기하는가? 자, 첫 번째로 이 환대는 자기 동일성의 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일성의 해체 무슨 얘기냐면은 해체주의의 핵심은 어떤 책이나 텍스트가 가진 고정된 중심을 흔드는 것이죠. 근데 이 해체를 윤리적 영역인 환대로 가져오면 주체의 중심성을 해체하는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해체와 환대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해체는 또 주인의 해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환대가 일어나려면 내 집, 내 나라, 내 정체성이라는 견고한 울타리가 먼저 흔들려야 합니다. 그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는 한 진정한 환대는 불가능하다. 또 타자의 침입, 해체가 텍스트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어 체제를 전복시키듯 환대는 외부의 타자가 나의 내부로 들어와 나의 평온한 질서를 뒤흔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환대는 주체에 대한 실천적 해체이다. 그러니까 주체를 해체하는 것이 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대는 곧 해체다. 이 말은 이때 해체는 주체의 해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 불가능성과 불가능한 것의 윤리. 데리다는 해체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결정 불가능성을 강조하죠.
이제 차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개념이나 어떤 대상의 그런 의미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연기되는 거죠. 이는 환대 개념에서 불가능한 환대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조건과 무조건적 긴장. 해체가 법과 정의 사이의 틈을 파고들듯 환대는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 그 데리다는 이 환대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 이 조건적 환대는 어떤 법이나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무조건적 환대는 그 법과 제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이상적인 것, 이상적인 그런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이의 긴장 속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발명으로서의 환대. 해체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듯, 환대 역시 정해진 매뉴얼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환대할 수 없는 타자를 환대해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로소 발명되는 윤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타자성에 대한 경외. 해체는 소외되었던 흔적과 주변을 복원시키는 작업이죠. 환대는 바로 이 소외된 타자, 이방인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행위다. 텍스트 밖의 타자. 데리다의 전개 해체가 언어와 텍스트의 내부의 타자성, 그 흔적이나 차연에 주목했다면, 후계 환대는 그 타자성을 구체적인 인간과 정치적 이방인, 난민이나 무국적자 이런 걸 말하죠. 에게로 확장하는 것이다. 열린 체계. 해체된 텍스트가 닫힌 결론을 거부하고 무한한 해석에 열려있듯, 환대하는 주체는 자신을 폐쇄하지 않고 타자의 방문을 향해 영원히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환대의 긴장, 그러니까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의 어떤 긴장 관계를 말하는데, 데리다는 환대를 현실의 영역과 이상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 현실의 영역이 이제 조건적 환대인데, 오스피탈리테 콘디시오넬, 조건적 환대. 이것은 현실의 법, 제도, 관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대이다. 만일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일정한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조건적 환대죠. 이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환대는 오스피탈리테 앤 콘디시오넬,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위험이 되든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절대적 환대이다. 이는 법 너머의 정의를 지향하는 영역이다. 그 둘과의 관계는 데리다는 조건적 환대가
무조건적 환대라는 기준에 끊임없이 비판받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오스티피탈리테 이게 좀 우리말 번역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 자, 이건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오스티피탈리테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데리다는 환대, 오스피탈리테와 적대, 오스틸리테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요. 오스틸리테 적대를 말하고 오스피탈리테 환대인데 이것이 이제 어원이 같다는 점을 주목해서 다 오스트라는 말에서 나왔겠죠. 두 단어를 결합하여 오스티피탈리테라는 신조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오스티 여기까지 오스티 적대하고 거기다 이제 환대인 피탈리테를 붙여갖고 오스티피탈리테 이런 신조어를 만드는데 자, 왜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이 오스티피탈리테는 지붕 문턱에서 발생하는 팽팽한 긴장을 상징한다. 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은 이 문을 열어줄 건가, 열어주지 않을 건가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개방과 폐쇄. 그 문을 여는 행위는 타자를 받아들이는 자비인 동시에 한편 나의 안전한 공간을 외부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위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타자에 대한 존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타자성, 그 자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환대가 성립하며 이때 발생하는 불가피한 불편함과 공포가 바로 호스피탈리티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대와 적대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거죠. 위험하지 않은 환대는 없다. 데리다가 이 오스티피탈리테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상대가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베푸는 여유가 아니라 상대가 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문을 열어주는 결단이다. 진정한 환대는 이런 거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환대는 본질적으로 오스티피탈리테 적대적 환대일 수밖에 없으며 이 위험한 경계를 견디는 것이 타자를 향한 진정한 윤리적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데리다의 통찰이다. 불가능함의 미학. 데리다가 말하는 그 진정한 선물이나 우정이나 용기나 정의 등의 공통점은 계산을 넘어선 결단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형태죠.
이상적인 그 진정한 선물, 진정한 우정, 진정한 용기, 진정한 정의,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진정한 선물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심지어 자기 만족조차 없는 그런 행위를 진정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었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잃어버리는 것, 하지 않는 것. 또 진정한 우정이란 상대방의 타자성을 그대로 인정하며 죽음 넘어까지 기억을 잇는 연대. 그래서 데리다는 진정한 우정은 늘 그 안에 그 애도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정답이 없는 시련 앞에서 타자를 향해 뛰어드는 결단. 그러니까 또 뭐 용서도 또 얘기하죠. 진정한 용서는 뭐냐? 그 용서할 수 없는 것조차 용서하는 게 그게 진정한 용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도래할 정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그 이상적인 어떤 진정한 그런 선물이나 우정이나 용기나 정의, 이런 것들은 늘 아브니르, 도래할 아브니르, 미래에 도래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그 미래에 도래할 이제 그런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니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데리다에 있어서. 자, 데리다는 정의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영원히 열려있는 사건으로 본다. 그럼 어쩌면 그러니까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이들은 모두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로 그 불가능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운동 자체가 데리다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가장 숭고한 윤리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상 이렇게 데리다의 그 환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 환대, 이름 없는 타자를 향한 개방. 번역부터 읽겠습니다. 절대적 환대는 내가 나의 거처를 열어둘 것과 뭐 성씨나 사회적 신분을 가진 낯선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타자, 알 수 없는 자, 예측 불가능한 자를 영접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이런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순수한 환대는 어떤 규정이나 예견보다도 먼저 도착하는 자를 영접하는 데 있다. 이것은 권리나 상호주의 경제학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다. 이 권리나 상호주의 경제학은
계산으로부터 단절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계산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권리나 상호주의의 경제학.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상대방도 어떤 보답을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죠, 이게. 자, 원문 보겠습니다. L'hospitalité absolue exige que je laisse ouverte ma demeure. 여기까지 먼저 보죠. 그러니까 절대적 환대란, 절대적 환대.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환대죠. 순수한 환대라고도 할 수 있고, 진정한 환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뭐를? Je laisse ouverte ma demeure. 나의 거처를 열어놓는 것이다. 또 j'accueille non seulement l'étranger pourvu d'un nom de famille, d'un statut social d'étranger. mais, 그러니까 non seulement mais 그 구문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다 하는 거죠. 내가 맞아들이는 것이다. étranger, 그 낯선 사람. 그러니까 pourvu d'un nom de famille, 그러니까 가족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성과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그런 낯선 사람, 또는 스타티 소시알, 사회적 신분,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낯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뒤가 더 중요한 거죠. mais l'autre absolu, 절대적 타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조건도 따지지 않는 그런 타자. 인코니, 낯선 자, 알 수 없는 자, imprévisible, 예측할 수 없는 자, 다 위험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 낯선 사람뿐이 아니, 그런 방문객뿐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위험한, 낯설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런 타자들에까지도 나의 거처를 여는 것이다. 또 그 줄레스 플러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sans lui demander ni de compte ni son nom. 그에게 뭐 꽁트나 이름, 꽁트는 demander de compte 그러면은 demander de compte 그러면은 어떤 설명을, 해명을 요구하는 건데, 그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그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당신의 이름, 그의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그 절대적 호스피탈리티다, 환대다. L'hospitalité pure consiste à accueillir celui qui arrive avant toute détermination, avant toute anticipation. 여기서는 hospitalité pure, 뭐 순수한 환대, 뭐 같은 얘기죠. 환대는 consiste à accueillir, 맞아들이는 것, 누구를 celui qui arrive avant toute détermination, 어떤 규정,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또 모든 그러한 anticipation, 예견, 이런 거에 앞서서 그런 거에 앞서서 도착하는, 찾아오는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순수한 환대는 어떤 규정이나 예견보다도 먼저 도착하는 자를 영접하는 데 있다. C'est une rupture avec l'économie du droit. 이게 뭐 우겠죠. 그 다음에 droit ou de la réciprocité. 그 권리, droit, 어떤 권리나 réciprocité, 어떤 상호주의, 상호성, 권리나 어떤 상호성, 상호주의의 그런 경제, 에코노미, 와 결별하는 것이다, 단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그런 그 계산도 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것은 뭐 권리나 상호주의의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했네요. 단절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절대적 환대는 l'hospitalité absolue, 내가 나의 거처를 열어둘 것과 성씨나 사회적 신분을 가진 낯선 방문객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타자, 알 수 없는 자, 예측 불가능한 자를 맞아들이는 것을 요구한다. 그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순수한 환대는 어떤 규정이나 예견보다도 먼저 도착하는 자를 영접하는 데 있다. 그것은 권리나 상호주의의 경제학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다.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환대는 조건부 계약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진정한 윤리는 아무런 조건이나 계산 없이 문을 열어주는 태도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법과 정의사의 필연적 모순. 그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무조건적인 환대의 법과 조건적인 권리 및 의무들인 환대의 법들 사이에는 해결 불가능한 모순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그런 환대의 법, 이것과 그
조건적인 환대의 법들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거죠. 조건적인 법들이 없다면 환대는 경건하긴 하지만 무력한 의도에 머물 위험이 있다. 너무나 실현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는 것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법이 없다면은 현실의 법들은 단지 경찰기구나 국경 통제 장치에 불과해진다. 우리는 실행 불가능한 이상과 실용적인 필요성 사이에 이 긴장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환대는 실행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실행 불가능한 이상이죠. 한편 그 조건적인 법들은 실용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긴장이 일어나는 거죠. 해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데리다는 현실의 난민법이나 이민국가 체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법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법 너머에 있는 절대적 환대, 즉 정의라는 불가능한 꿈이 끊임없이 현실의 법을 자극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데이다가 말하는 정치적 실천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Il y a une antinomie insoluble entre la loi de l'hospitalité, cette loi inconditionnelle, et les lois de l'hospitalité, ses droits et ses devoirs conditionnels. 약간 문장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il y a une antinomie insoluble,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죠. Entre la loi de l'hospitalité, 그 환대법, 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cette loi inconditionnelle, 무조건적인 법, 이상적인 환대를 말하는 거죠. 이거와 또 les lois de l'hospitalité, 환대 그런 여러 법들, 뭐 제도나 규칙이나 이런 환대 법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es droits et ces devoirs conditionnels, 그러니까 조건적인 그런 권리나 의무, 조건적인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환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환대와 어떤 조건적인 그런 환대는 그 사이에는 어떤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환대의 법과 조건적인 권리 및 의무들인 환대의 법들 사이에는 해결 불가능한 모순이 존재한다. Sans les lois conditionnelles, l'hospitalité risque de rester une intention pieuse et inefficace. conditionné, 조건적인 그런 법들이 없다면, 조건적인 법들이 없다면, 그 l'hospitalité, 그러한 그 환대는 risque de rester
intention puisse, 뭐 경건한, 그러니까 경건한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또 한편 inefficace, 비효율적인, 무력한, 그런 무력한 그런 상태에 머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적인 법들이 없다면은 그러한 그 절대적인 환대는 경건하긴 하지만 또 무력한 의도에 머물 위험이 있다. 너무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sans la loi inconditionnelle, 또 반면에 이런 무조건적인 그런 법이 없다면은 무조건적인 법이 없다면은 les lois ne sont que des dispositifs de police. 그러한 그 법들은 그 경찰 장치, 경찰 기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죠? 혹은 de contrôle des frontières, 국경을 통제하는 거, contrôle des frontières, 국경 통제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il faut maintenir cette tension entre l'idéal impraticable et la nécessité pragmatique. 그러므로 entre l'idéal impraticable, 실행 불가능한 어떤 이상과 nécessité pragmatique, 실용적인 필요성 사이에 tension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실행 불가능한 이상과 실용적인 필요성 사이에 이 긴장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겠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대의 법과 조건적인 권리 및 의무들인 환대의 법들 사이에는 해결 불가능한 모순이 존재한다. 조건적인 법들이 없다면 환대는 경건하지만 무력한 의대에 머물 위험이 있고, 그러나 한편 무조건적인 법이 없다면 현실의 법들은 단지 경찰기구나 국경 통제 장치에 머물게 된다. 우리는 실행 불가능한 이상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상과 실용적인 필요성, 현실적인 법률들 사이에 이 긴장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떤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오스티피탈리티에 관한 건데, 환대는 주인이 손님에 의해 인질이 되는 경험이다. 주인이 손님에 의해 인질이 된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손님이 더 많은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타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집에 대한 나의 지배, 나 자신의 거처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환대를 위해서는
이런 자아의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이러한 상태가 이제 호스티피탈리티가 되는 건데, 이러한 호스티피탈리티에는 자기 집이라는 것이 결코 순수한 것이 아니며, 네. 그것이 외부성에 의해 늘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낸다. 주체는 더 이상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며 자신이 맞아들이는 자에 의해 탈소유된다. 소유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탈소유 속에 타자성과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기회가 놓여 있다.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환대를 베푸는 주인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데리다는 그 정반대를 봅니다. 진정으로 문을 열어주는 주인은 손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그 인질이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의 인질이 된다는 거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무력해질 때 비로소 나라는 닫힌 세계가 해체되고, 이것이 이제 해체 연장선상이 되는 거죠. 그 틈새를 통해 진짜 타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통찰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원문 보겠습니다. L'hospitalité est une expérience dans laquelle l'hôte, celui qui reçoit, devient l'otage de l'invité.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은 어떤 경험인데, 그 경험 속에서 l'hôte, 주인이죠. celui qui reçoit, 그러니까 손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그 주인은 devient l'otage, otage가 이제 인질 이런 뜻인데, l'invité, 초대받은 사람이죠. 초대받은 사람, 그 손님이죠. 그 손님의 인질이 된다. 그래서 그 주인이 손님의 인질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거죠. Pour accueillir l'autre, je dois renoncer à ma maîtrise, à ma souveraineté, sur mon propre foyer.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는 포기해야 된다. 나는 내놔야 된다. 뭐를? 나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또 아마 수브렌테, 주권, sur mon propre foyer, 나 자신의 가정에 대한 그런 주권이나 어떤 통제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진정한 환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Cette hospitalité,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오죠. hospitalité, révèle que le chez-soi n'est pas jamais pur. 그래서 이러한 호스피탈리티를 이것은 그 적대와 환대가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적환대 이런 말도 쓰긴 합니다. 적환대는 뭘 드러내냐면은 chez soi, 자신의 집은
n'est pas jamais 결코 순수한 것이 아니다. 왜? Il est hanté par l'extériorité. 외부. 언제나 그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외부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호스피탈리티는 자기 집이라는 것이 결코 순수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외부성에 늘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낸다. Le sujet n'est plus le maître en sa demeure. 그래서 주체는 더 이상 자기 집의 그 주인이 아니고 Il est dépossédé par celui qui l'accueille. 그가 맞아들이는 사람, 그 방문객이죠. 그런 손님. 그 손님에 의해서 그는 소유권이 박탈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인데 자신의 집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C'est dans cette dépossession que réside la seule chance d'une rencontre véritable avec l'altérité. 그런데 c'est 그 강조 우문이죠. 그 이해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탈소유 안에 있다. 소유권을 박탈되는 상태에 있다. 뭐가? 그 réside le seul chance. 유일한 기회. 어떤 기회냐면은 d'une rencontre véritable. 진정한 만남. avec 그 altérité. 타자성. 타자성과의 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일한 기회가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탈소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탈소유 속에 타자성과의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기회가 놓여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대는 주인이 손님에 의해 인질이 되는 경험이다. 타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내 집에 대한 나의 집에 나 자신의 거처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호스피탈리티는 자기 집이라는 것이 결코 순수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외부성에 늘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낸다. 주체는 더 이상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며 자신이 맞아들이는 자에 의해 탈소유된다. 그리고 바로 이 탈소유 속에 타자성과의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기회가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ዣ크 데리다의 5번째 철학 개념 환대, 호스피탈리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